이하.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공대생팀 강채원, 고병찬, 박재희, 박지우, 윤혜미, 이재호, 장대현입니다. 2022년 연말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하반기 채용 기간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배터리더스가 각 나라의 취업 방법, 대표 기업, 국가 차원 취업, 기업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자격증, 외부 교육, 논문 실적, 영어 성적, 추천제, 인턴십 등 나라마다 다양한 스펙과 방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다른 연봉과 취업 문화까지 배터리더스가 취재해 왔습니다. 저희 팀은 미래에너지공학, 전고체, 재료공학, 전자전기공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 등 IT에 관련된 전공을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를 함께하고 있는 배터리더스도 있습니다. 배터리더스가 각국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지 배터리더스와 함께 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1기 박지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대생으로서 한국 공대생들의 취업 준비 방법과 팁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 학생들은 외국과 달리 휴학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군 휴학 같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을 하거나 졸업 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토픽, 오픽과 같은 어학 성적 취득과 특히 공대생들은 화공기사, 전기기사와 같은 전공 관련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하고 반도체 공정교육과 같은 학교에서 커리큘럼상 배우지 못했지만 관심 산업 분야의 외부 교육을 들으면서 학기 중에 전공 공부와 병행하기 어려웠던 공부를 휴학을 함으로써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공대에는 계약학과 산학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학장학생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실무 교육의 기회를 주면서 졸업 후에는 해당 기업의 채용을 보장하는 서로에게 득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 준비 팁으로는 취준생이 준비해야 할 자소서, 인적성, 면접 준비를 단계별로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세 가지 전형을 모두 골고루 준비를 해두시는 게 최종 합격의 문까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시장이 커지면서 관심 직무, 관심 산업이 같은 학생들끼리 함께 모여서 취업 스터디를 진행한다거나 학교 취업센터, 취업 유튜브 콘텐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으니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취업 문화와 취업 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공대 공부를 버텨내신 여러분들은 취준 과정에서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그 끝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가 있을 거라는 거 함께 화이팅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터리더스 1기 이재호입니다. 저와 같은 공대생들을 위해 기초적인 미국 취업 정보, 미국 취업 팁, 알아야 할 내용들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궁금한 연봉. 미국 학사 기준 엔트리 레벨 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6만 불에서 8만 불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한화로 계산하면 대략 8천만 원에서 1억 초반의 연봉이 되는데요. 주마다 그리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수령액은 6,500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직무와 회사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엔트리 레벨 엔지니어의 대략적인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취업 정보는 커리어 페어나 컨퍼런스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접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링크드인과 같은 채용 플랫폼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곤 합니다. 또한 인디드나 글래스도어와 같은 기업 리뷰 사이트를 이용해 대략적인 연봉과 기업 리뷰를 확인할 수 있죠. 미국은 레퍼럴이라는 추천 제도가 있는데 기업에 이미 취업해 있는 분께 레퍼럴을 받는 경우 취업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미국에서 일을 할 경우 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은 H1B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비자를 제공해주지 않는 회사의 경우 지원을 해도 취업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 OPT 프로그램을 통해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도 1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대의 경우 스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며 스탠필드 졸업자는 3년이라는 OPT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미국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대생들을 위한 미국 취업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터리더스 1기로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대현입니다. 이번에 저는 독일의 취업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흐름에 맞춰 요즘 독일에서는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의 부인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공학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독일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은 독일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어를 무조건 잘해야 취업이 가능한가? 저의 대답은 독일어를 잘하면 무조건 취업에 도움이 되지만 독일어를 하지 못해도 취업은 가능하다입니다. 주변에서 독일어를 하지 못하지만 영어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잡을 구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봉입니다. 공대 석사 기준으로 5만에서 6만, 공대 박사 기준으로 약 8만 정도의 연봉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싱글 기준 세율이 약 30%에서 40%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으로 석사는 학점과 언어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석사도 학사처럼 수업을 듣는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한국처럼 대외 활동이 활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박사 이후에는 당연히 논문 실적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서 일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식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그 또한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야근은 거의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한국 사람이 외국 기업에 취업했는데 주변 동료들이 긴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변에 취업을 먼저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유네미입니다. 저는 현재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오늘은 중국 공대생들을 위한 중국의 취업 문화와 취업을 위한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 공학을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만큼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오늘은 한인 공대 유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중국 내 IT 기업들에 집중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중국에는 바이두,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기업, 그리고 삼성, 기아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다수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기업이 중국에 소재한 이상 업무를 위한 수준 높은 중국어 실력이 필수사항으로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분야의 경우 학사 졸업자들은 평균 중국 돈 10,000원 안팎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96만 원에 해당합니다. 매년 10월 상하이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 주최로 진행하는 주중 한국기업 채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채용박람회는 학생분들에게 취업시장 이해 및 기업 분석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이력서 제출과 함께 면접 기회도 얻을 수 있고 회사 담당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대학교의 한인 유학생 위챗그룹이나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소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해외 기업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기업 웹사이트나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중국어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스칠핑과 같은 중국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중국 기업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용을 할 때 해외 채용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동시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중국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실력도 뛰어나신 분들은 링크드인과 같은 해외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연계 인턴십도 취업을 위한 한 가지 경로인데요. 인턴십의 경우 중국 기업에 지원을 하고 싶다면 중국 현지 채용 사이트와 채용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많은 인턴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고 심지어 유학생 카테고리도 있기에 인턴십을 구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앱입니다. 제 주변 한국 유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인턴십을 구하고 취업을 하는데 한계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비자 문제와 더불어 중국 학생들과는 다른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정말 많은 해외 기업들이 있고 중국 기업들도 유학생들을 위한 채용 기회를 많이 늘리고 있으니 자신의 언어 기술, 유학생으로서의 특점을 이용해서 취업을 도전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상하이에 있는 윤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터리더스가 직접 촬영한 각국의 취업 관련 영상 잘 보셨나요? 한국은 자격증, 어학 성적을 준비하며 산하차 학생을 통해 실무 교육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인들의 비자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템 카테고리 준비, OPT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주로 한국 취업, 박사 진학이 많은 추세입니다. 유럽은 회식 문화가 없으며 언어, 학점이 매우 중요한 편입니다. 중국은 채용형의 인턴십을 통해 취업하며 어플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취업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각 국가의 취업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배바!